최고 명문대 중에 하나인 고려대학가가 그쪽에 있는데 그 주변 지역에 제대로 된 업무타운이나 R&D 센터가 없다는 것도 되게 웃긴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연대, 이대, 서강대가 있는 신촌 지역은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냐고요. 그거를 이제 정부 전략 차원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 남아있는 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굉장히 잘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업무지구가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업무지구가 광화문하고 여의도하고 테란로 인근의 강남 이렇게 세 축이지만은 새로운 업무지구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대도시권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3축이 있다가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상암도 거대한 미디어 타운으로 성장을 했고요. 마곡도 성장을 했고요. 잠실역에 거기도 쿠팡을 위시한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요.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거대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였다가 지금 대기업들이 붙었어요. 글로비스, 그 다음에 무신사 들어왔고요. SM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업무지구가 됐고, 그러면 이게 업무지구가 거의 지금 2호선 축 따라서 있고요. 그 다음에 9호선을 따라서 마곡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 그 강동구 명일동까지 갔어요. 아마 이게 이렇게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화성에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남쪽으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T자형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서울권에서 소외된 지역이 어디냐면은 강북의 2호선 외곽 지역에, 거기는 지금 다 베드타운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GTX 라인을 따라가지고 특정 지역들 업무 지구화될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짧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청량리가 된 겁니다. 청량리 지금 고층 개발 다 됐거든요. 다 초고층 아파트 타운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한 실책이거든요. 왜냐면은 청량리 서울의 동부권을 보면 그 주변에 학교가 어마어마해요. 한양대학교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있고, 시립대 있고, 경희대 있고, 외대 있고, 성신여대 있고, 동덕여대 있고 다 있어요. 그 권 안에 제대로 된 업무지구가 없다는 것도 코미디인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대학교가 있으면은 거기가 반드시 어떤 업무지구화 타운이 돼요. 대표적인 게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성장한 스탠포드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실리콘밸리, 팔로알토 다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성장을 하는데, 최고 명문대 중에 하나인 고려대학가가 그쪽에 있는데 그 주변 지역에 제대로 된 업무타운이나 R&D 센터가 없다는 것도 되게 웃긴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연대, 이대, 서강대가 있는 신촌 지역은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냐고요. 좋은 학교들이 있는 주변이 사실은 이게 다 클러스터가 되거든요. 외국에서는 R&D 기반의 클러스터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정부 전략 차원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GTX 따라서 신촌도 거대하게 업무지구가 되고, 그 다음에 왕십리라든지 다른 데가 업무지구가 된다고 하면 그 주변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 그게 업무지구가 또 축 따라서도 그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도시의 관점에서 지금 바뀌는 시대의 산업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같이 한다면 더 어떤 식으로 더 키울 수 있다고 보시는지. 예, 우선은 그 우리가 IT나 텍 사이드는 워낙에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을 뭔가 키우려고 했는데 사실 안 됐죠. IFC 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를 하여튼 굉장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 외국계 회사 운영하라고 해서, 그러면 인센티브를 줬으니까 거기를 외국 금융기관을 채우려면 못 채웠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기엔 압도적 경쟁력이라는 게 문화 콘텐츠라잖아요. K-팝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 팝컬처라는 게 사실은 연관 산업이 존재를 하거든요. 가치 사슬 측면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 부르고 끝은 아닌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제 디자인업이라든지 디자인업, 출판업, 그리고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니까 약간의 IT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패션도 들어가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음원 수입도 많이 벌지만은 공연 수업이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면 이게 이 2000년대 초반 이후에 테크 사이드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바뀌어놨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레코디드 뮤직 수업보다는 콘서트 수입이 완전히 뻥 터뜨렸잖아요. 옛날에는 콘서트가 사실은 자기들 레코드 판매하는 하나의 보조 수단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콘서트가. 그럼 도대체 K-팝 밴드가 유명한 건 몇 개인데 왜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아레나가 없냐고요. 당장 일본만 가더라도 전략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도쿄돔 가보시면은 여기서 내리자마자 하나가 이제 스팀파크예요. 테마공원 하나 있고 쇼핑몰 있고요. 그리고 도쿄돔 있고 옆에 이 전용 아레나가 있고요. 뒤에 또 있어요.
그다음에 호텔이 있어요. 이거 도쿄 돈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통합적 도시 개발 차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은 뭐가 있냐고요, 지금요. 국립체조 경기장 리모델링 한 거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3,000석에서 8,000석 정도 그냥 전용 아레나를 우리가 서울 또는 근교에 여러 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저는 그건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